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123쪽, 재산세 123쪽.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재산세는요,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같이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죠? 비중이 있어요. 취득세 세 문제, 재산세 세 문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재산세하고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행위세니까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취득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면허세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요,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매년. 보유 과정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한다.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부동산 매매 거래가 많이 발생되면 취득한 사람이나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많으니까 지방세, 조세 수입이 그만큼 증가가 되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돼서 부동산 매매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세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공부할 재산세는 어때요? 소유자는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건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있는 물건에 대해서 기준 가격 가지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유세로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를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볼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조세 수입이 되는 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거기 보시면 123쪽 개요.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6월 1일이죠. 그날을 과세 기준일. 여러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느냐, 과세 대상이 아니냐, 누가 납세 의무자냐,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세가 다 달라질 수도 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건 6월 1일.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6월 1일. 그날이 되면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죠. 그래서 시군 또는 자치구, 구가 표시 없어도 시군 하면 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군 내 소재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산세 과세를 하고 또 법률이 정하는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합쳐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에 시군세,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공동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마무리할 때 재산세 끝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산세 특징. 첫 번째, 과세의 주체. 과세의 주체,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도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얘기하니까 구청장이 과세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럼 2번 재산세는 소유기간 몇 년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관계없죠.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5월 말일 날 부동산을 취득해서 6월 1일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해서 하루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은 앞으로 1년 동안에 대한 수익력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한테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2019년 재산세는 2019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 부과하고 2020년의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또 부과하고 이렇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반복적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다음 세 번째, 아까 언급했지만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 비해서 재산세는 세원이 가장 안정적이다. 크게 변동이 없다.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기거나 있었던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죠.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로 되어 있다. 네 번째, 재산세는 취득세와 같이 취득한 물건 중심 부과는 물세,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니까 물세,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의 성격이고, 그리고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심으로 앞으로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응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익을 감안을 해서 부과하는 게 재산세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토지 중에 그것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응능과세, 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토지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는 기본이 뭘로 간다?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률이 정하는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조례에 따라 특례로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를 해서 두 개 합쳐서 재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는 본래의 재산세에다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합쳐서 고지서 발부하니까 일반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서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 우리 취득세나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요. 왜? 이건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물건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결론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 내라고 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그죠?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 그런데 이때 보통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럼 고지서의 마지막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세 의무 지연 이행지체에 대한 연체이자 성격으로 가산금이 붙죠. 일반 가산금도 붙고 중가산금 무겁게 부과됩니다. 다음
7번째 보시면 재산세는 물납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납부를 예외로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산세만큼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납부할 세액이 금전으로 내긴 내는데 납부할 세액이 고지산장당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할 때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재산세에는 있다. 요거 마지막으로 재산세는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징수할 세액이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했는데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뭐일 때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죠.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죠.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제도도 있고,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그래서 재산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징수할 수는 없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최고 100분의 150, 주택은 100분의 130까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건 수업을 끝내놓고 이거 보면 더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거니까 먼저 듣고 이제 수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면 그만큼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 공부할 때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할 거냐? 여러분,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예요. 그럼 법에, 지방세법에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과세 대상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그죠?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재산세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그리고 나서 신고 납부냐? 고지서냐? 재산세는 고지서 받고 내라. 보통 징수.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무엇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이 되면 그 물건의 재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과세권자죠.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죠. 그래서 법률에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기재해 놓는 장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과세 대장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놓고 과세 대장에 과세 대상 물건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과세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렇게 과세 장부에 과세 대장에 기재해 놓고 납세 의무자한테 뭐라 그래요? 변동이 있으면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신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신고를 하라 얘기해요. 근데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과세 대장에 기재된 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과세 대장에 기재하는데, 여러분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6월 1일 날 사용하는 사실상 현황이 서로 같아야 정상인데, 과세대장의 공부상에, 이걸 우리는 공부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가 서로 다르면 재산세는 기본이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한다, 과세를 한다. 언제? 날짜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라. 근데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만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이, 대원칙이 뭐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현황. 그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다만 사실상 현황을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만 공부상으로 보죠.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교재 124쪽 과세 대상 그랬죠.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를 경우에는 뭘로 하라? 거기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라 이겁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과세 대상 물건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여러분 124조 첫 번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첫 번째 뭐예요? 토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토지나 재산세에서 얘기하는 토지가 같아요. 토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줄 등록 대상이 되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러면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유수면 매립 등을 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토지 대장에 아직 등재가 되지 아니한 미등록된 토지라도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그런 토지가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지금 토지예요. 물론 이제 우리 재산세는 크게 세 문제가 나오는데 과세 대상에서 중요한 건 토지예요.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가서 6월 1일 토지를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 사치성 토지냐 이런 걸로 구분을 내서 재산세 세율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재산세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 중에서도 사치성 재산의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부과할 것이고,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의 토지는 수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죠. 그죠? 예,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뒤에서 구분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종합,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로 따로 띄어서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따로 각각 과세하는 분리 과세하는 그런 토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중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고,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면 종합합산이고,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면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건 뒤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는 하나 규정이 뭔다면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토지는 수익에 대해서 재산세 사업하지 않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재산세를 높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가서 누진세율 적용하고, 다음 별도 합산은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어요. 사업용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영업용, 영업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보다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 내고 법인은 사업에서 법인세 내니까 재산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무엇보다는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보다는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과세를 하겠다. 별도 합산이 있고 분리과세.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같아도 따로따로 과세해야 돼. 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그걸 합쳐서 과세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과세할 수 없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그런 토지는 아주 높은 세율 뭐라 그래요? 고율 높게 과세를 하고, 또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있죠? 예, 농지나 또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낮은 세율, 저율 이렇게 구분하겠다. 그래서 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뒤에서. 자, 요 단원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렇게만 보세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단은 토지, 이때 토지는 불법으로 매립했던 허가를 받고 매립했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도 용어는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여러분,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일반 뭘 얘기해요? 건물을 얘기하죠.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는 것 또는 벽, 그래서 일반 건물이 있고, 또 하나는 지붕이 없으니까 건물은 아니지만 별도의 뭐 각종 레저 시설이나 저장 시설물이나 도크 접안 시설이나 급배수 시설물, 에너지 공급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로 뭐라 그래요?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건축물도요, 나중에 6월 1일 날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일반 상가 등의 건축물이냐, 일반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냐, 또는 공장 건축물이냐, 또는 뭐예요?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이냐, 사치성의 건축물에 해당하느냐, 즉 해원제 골프장 안의 건축물이냐, 또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냐, 이렇게 건축물도요, 건물 부분도 건축물도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세율에서 다르고, 일단은 과세 대상 뭐 건축물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주택이 있어요. 주택. 여러분, 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할 거 없이 주택인데, 중요한 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거기에 부속된
뭐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를 한다. 그래서 거기 주택에 보시면 125쪽 맨 위에 주택의 세 번째 줄, 이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실래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부동산은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과세해요. 취득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여러분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상가 부동산 취득했으면 건축물 따로 취득세, 토지 따로 취득세.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죠. 그러나 뭐는?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이라고 해서 합쳐서 취득세,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하고, 양도했을 때도 합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토지 중에서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건물과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건축물이고 이거는 원래 토지로 과세해야 되는데, 재산세 과세할 때 토지로 과세하지 말고 건축물로 과세하지 말고 두 개 합쳐서 별도로 벌로 주택으로 이렇게 과세한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주거용 토지는 여기로 오는 거고,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여기 주택으로 오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에 뭐는 빼라, 주택은 따로 빼라, 여기로 오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은 건물하고 뭐다?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주택은 자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택을 휴양, 피소, 놀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이걸 뭘로? 별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냐 별장이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져요. 아주 복잡하죠. 또 하나, 이와 같은 주택은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수익 창출이 없는 걸로 봐라. 그래서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은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꼭 시험에서 물어보고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도대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왜? 주택하고 일반 부동산하고 재산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주거용과 주거외 용도로 겸용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서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1번 거기 한 동의 건물 그랬죠. 여러분 한 동, 동자 붙는 건물이 있어요. 동자 붙는 건물, 한 동의 건물하면 주로 이런 동자가 붙는 것은 뭐 아파트나 또는 주로 뭐 상가 건물이죠. 아파트나 상가 건물,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이거죠. A동 상가, B동 상가, C동 상가 이렇게 상가동 건물이 있죠. 이런 건물은 동자를 붙여요. 동자 붙인다는 얘기는 이 한 동, 이것은 뭐냐? 집합건물. 집합건물. 다시 말하면 뭐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이죠. 여러분 민법 공부하다 보면 물권법 공부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물건에는 원래 소유권이 몇 개? 하나다. 들어봤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건물 하나에는 원래 소유권이 하나. 이게 일물, 일권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로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로 되는 거, 구분해서 등기되는 걸 우리는 집합 건물 구분 등기가 된다. 그래서 동자부터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파트 101동, 아파트 101동이야.
이 아파트 101동의 건물은 예? 건물은 하나야. 건물은 하나. 건물은 하나인데 여기에 세대별로 가구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뭐가 돼요? 예? 소유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소유권 등기가 가구별로 물건은 하나인데 세대별로 등기가 된다. 이런 건물을 뭐라고 한다? 동자부터요. 한 동의 건물.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니까 주택이에요. 그러면 A동 상가 건물로 동자 붙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상가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주택. 건물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 이것도 건물은 하나지만 층마다 소유권 등기 달리하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건물을 합쳤다 얘기해요.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주상복합. 예? 위에 층은 뭐 아파트로 되어 있고 밑에는 뭘로 상가로 되어 있는 이런 주상복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상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의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요거는 뭐 상가에 대한 세율, 건물 하나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확인해줘. 1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때 참고로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10세대가 살고 있으면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가구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두 번째 줄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얘기는 주상복합 건물이라면 위에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고요. 2번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한 구의 건물은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일물 일권주의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건물 하나의 소유권이 하나,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건물이 2층짜리든 3층짜리든 4층, 5층짜리든 건물은 하나인데 구분층마다 잘라서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 허가 내줄 때 1, 2층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3, 4층은 뭘로 주택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허가를 내줬을 뿐이지 구분해서 등기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는 실무에서 상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상가주택. 그때는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 한 구의 건물이에요. 한 구의 건물인데 한 구의 건물. 이것은 소유권 구분해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은 뭘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봤더니 근린생활로, 2층도 근린생활로, 3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4층도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의 소유권 등기는 하나야. 소유권이 하나예요. 층별로 잘라서 구분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이죠. 그런데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여기 근린생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가 건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게 정상인데 다만 여기 전체 면적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면적이 같거나 주택 면적이 보면 크면 전체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죠. 거기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양가로 2번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죠.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전체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연면적 331제곱미터 이내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단독주택인데 이런 단독주택을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은요 재산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다면 면적 비율로 토지까지 안 분해서 10개의 주택으로 보고 각각 재산세를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재산세 부담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자,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3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주택 몇 개? 3개로 봐라 이거죠. 재산세에서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요 토지까지 합쳐서 요 층이 시가 표준액이 3천만 원이고 이것도 과세 표준이 3천만 원 가액이 이것도 3천만 원이라고 봐요. 그럼 이거 다 합쳐서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 하나로 보면 한 구에 뭘로 보면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본다면 그죠? 과세 표준이 얼마에 합치면 9천만 원이 되죠? 9천만 원이 되면 세율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재산세를 계산하라 이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 세율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갑니다. 여러분 149페이지 149쪽에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세율이 있어요. 있습니까? 149페이지 주택에 대한 세율에서 밑에 나왔죠.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 두 번째 칸에는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세 번째 칸에는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네 번째는 3억 초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거기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 합쳐서 9천만 원이면 두 번째 칸으로 가야 되겠죠.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거기로 가요. 그러면 거기 기본 얼마? 6만 원 더하기 누진세율은요. 기본 깔구가 왜 6만 원이 붙었느냐? 첫 번째 칸에 보세요.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이죠. 그럼 6천만 원에 1000분의 1이면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갈 때는 첫 번째 세금을 깔고 가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6만 원이 붙은 거예요. 자, 6만 원 더하기 여기서 6천만 원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금액. 이게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6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 얼마? 3천만 원. 곱하기 1000분의 얼마? 1.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부터 하잖아요.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부터.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에 0.15% 하면 4만 5천 원 나오네요. 4만 5천 원을 더해. 그러면 6만 원에 더하면 10만 5천 원에 재산세가 나온다.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봤더니 하나로 봤더니 얼마? 10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각각으로 봐요. 각각.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 3천만 원이에요. 그죠? 3천만 원이면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칸에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얼마? 1. 그럼 얼마예요? 3만 원. 여기도 3만 원. 여기도 3만 원. 따로따로 계산하면 3만 원, 3만 원, 3만 원 따로 계산해서 더해봐요. 더해 얼마? 9만 원. 자, 보세요.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10만 5천 원. 각각 주택으로 보고 계산해서 더해도 9만 원. 이렇게 가는 게 세금 부담이 적죠. 그래서 재산세를 이렇게 보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라 그게 아니라 뜻을 이해할 때 왜 다가구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재산세에서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느냐.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누진 세율이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요. 다음 125쪽에 다시 와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주택으로 봐라.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봤어요. 예, 한 동의 건물, 한 구의 건물,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그죠? 다음 과세 대상 네 번째 항공기. 그죠? 사람이 탑승 조종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다섯 번째 선박. 선박도요, 일반 선박이냐 아니면 6월 1일 현재 고급 선박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재산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세율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토지도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과세 대상만 본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선박, 이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물건도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건 뒤에서 세율 정리할 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 보셨고, 이제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지금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재산세 특징 그랬어요.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의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선박이면 선적항 소재지라고 그래.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정치장 소재지.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 내라고 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뭐하고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죠? 그리고 성격,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보유 과정에 매년 부과하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응익과세로 되어 있다. 물론 과세 대상 중에 토지 같은 경우 중에 일부를 시군구 안에서도 소유자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런 부분이 주어졌을 때만,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세 성격도 있지만 그런 단서 없으면 재산세는 기본이보다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그리고 사실상 뭘로 부과한다고요? 현황.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6월 1일 사실상 사용하는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를 때는 항상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요거 정리하시고, 특징.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요. 그러나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 보통 징수방법으로 부과가 뭐예요? 세금을 내라.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요,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야. 부과를 고지서로 한 거지. 그리고 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간다. 징수. 그래서 보통 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그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 그러면 납세자 편의 제도인 물납이 있죠. 물납은 뒤에서 나옵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구체적으로 관할 있죠. 관할 구역이에요. 관할 구역에 있는 뭘로 부동산으로 뭐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다.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는데 옆에 송파구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시장으로부터 고지서 나왔는데 옆 동네 의왕시 있는 부동산이나 그죠? 안산시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 그리고 분할납부는 금전으로 납부를 하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죠. 얼마? 500만 원 부할 때,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게 분할납부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가 있죠. 2,000원은 안 되는 건 세금 고지서 발부하지 않습니다. 납세 고지서 발부하지 않고, 다음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는 가격이 폭등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최고 100분의 150, 주택은 최고로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봅니다.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토지.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물론 이제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특징이 뭐냐? 이것은 소, 유, 자, 별로 뭐한다? 합쳐서 과세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죠. 그러나 이거는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각각 왜? 사치성 토지와 농지 같은 건 차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세율과 아주 낮은 세율로 구분해야 되니까 분리 따로따로 과세하지만 요거는 합쳐서 누진 세율, 그래서 비사업용이냐 영업용이냐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모든 토지, 그리고 주택도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인데 만약에 이것도 주택도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휴양시설, 피서 등으로 사용하면 사치성 별장으로 보고 재산세 아주 높게 부과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각종 시설물을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6월 1일 사용하는 무엇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건물이냐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이냐 사치성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져요. 지금은 건축물, 그 다음에 선박, 일반 선박이냐 고급 선박이냐 나중에 세율이 다른데 선박 그리고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토지 중에서 주거용 토지는 여기로 와요. 주거용.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도 주거용은 요거 두 개 합쳐서, 여러분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니까 토지 중에서 이리 가고 건물 중에서는 주택은 별도로 구분한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우리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 주택에 대한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하고 뭐라고요? 건물을 합쳐.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계산해서 세율 적용하는데 이때 동일한 지역에 주택이 몇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도 합산하지 말고 주택마다 각각 계산하는데 다만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한다 얘기입니다.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이때 또 하나, 여러분 주택은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본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죠. 그래서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여기 한 동의 건물 그랬죠.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자, 한 동의 건물을 주택으로, 여기서 동자 붙었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에요. 뭐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또 한 구의 건물을, 이건 집합 건물이 아니죠. 일물 일권주의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하면 이건 뭘 얘기한다?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실무에서 상가주택 또는 우리 겸용주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요,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재산세,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나 취득세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자, 여러분 취득세는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호화스러운 고급 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재산세에서도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주택으로 보는 이유는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누진세율이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취득세가 됐던 어디 재산세가 됐던 똑같다. 그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재산세 특징 그리고 과세 대상까지만 보셨고, 다음 시간에 과세 대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분류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진수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요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